정권 교체로 여야가 바뀌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국비 확보 방식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사업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관공서에서도 인터넷이나 TV 전용 회선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회선 사용료가 100억 원대이다 보니 경상북도와 각 시군의 전용 회선망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컴퓨터 랜섬웨어 비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아직 피해가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지역 각 기관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목적으로 조기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겉돌고 있는 사이 현장 근로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16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죠? 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올라서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지만 대기의 질은 대체로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바람의 방향이 차가운 북서풍에서 온화한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날이 갈수록 기온도 오르겠는데요. 다만 오늘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내륙 지역 곳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 23도로 평년 수준보다 1, 2도가량 낮겠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목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30도로 웃돌면서 때 아닌 여름 더위가 또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내년에 국비를 얼마나 지원받을지가 이달 말에 사실상 확정됩니다. 정권 교체로 변수들이 많아 대구시와 경상북도 모두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달 말 내년 국비로 각각 3조 4천억 원과 11조 9천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오는 26일까지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고 12월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통상적으로 국비는 정부의 기조, 즉 국정과제에 우선 배분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달 안에 정해질 국정과제에 지역 사업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여부에 대구와 경북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기초 주춧돌을 놓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 철학들이 예산에 다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림을 지금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 공약에 대구시가 제안한 사업의 80% 정도가 반영된 만큼 대구시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상북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경상북도가 원했던 사업 대부분이 공약에서 빠졌고 그나마 발표된 경북 공약은 당시 후보 캠프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적 네트워크가 아닌 개별 사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정책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가까이 여당의 텃밭으로 있다가 대표적인 야당 지역이 된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미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 국회의원도 2분이나 계시고 또 나머지 야당 의원들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달 말까지 서울과 세종시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 지역 현황과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제 살리기를 목적으로 조기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겉돌고 있는 사이에 현장 근로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착기 기사인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경북 지역의 한 택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2달치 임금은 작업이 끝나고 5개월 뒤에야 겨우 받았습니다. 겨울에 일하고 공대가 결정하고 이런 게 이게 뭐 현실이 말이 되는 현실입니다. 메이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좀 생각합니다. 전국 건설기계 대구 대형 협의회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은 건설사로부터 기계 대여 대금을 평균 한 달 반 이상 늦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발주처가 공공기관, 시공사가 대형 건설사라도 체불은 발생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미리 공사 대금, 선급금을 받았을 때는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법으로 정한 지급 보증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선급금 정산을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원청 띄가지고 다 딴데 빼가지고 하청 자기들 또 액수 얼마 되는가 또 저급한데 다른 현장 보내고. 이런 문제를 공식 제기하면 일감을 얻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보니 건설산업기본법은 행정기관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체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원청에 확인을 하고 막 이래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감독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잇따라 진행한 조기 공사 발주가 오히려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고통만 떠넘기고 있어 행정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컴퓨터 데이터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구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랜섬웨어에 병원과 영화관이 공격당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아직 피해가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지역 각 기관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대구은행 정보보호부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컴퓨터 데이터 파일을 암호화하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랜섬웨어가 고객의 금융계좌를 건드리지는 못하지만 개인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면 대출이나 계좌 개설 등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PC와 서버가 공격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내부적인 업무가 마비될 수 있고 그 내부가 곧 대고객 서비스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체계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서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지역 병원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특히 환자의 의무 기록이 공격당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 치료를 위해서는 질병의 경과와 투약 정보 등을 알려주는 의무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칫 공격당하면 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보안 패치를 적용을 하여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구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랜섬웨어 피해를 막으려면 인터넷을 끊은 다음 PC 전원을 켜야 하고 다시 인터넷을 연결해 윈도우 보안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 프로그램도 랜섬웨어 방어가 가능한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가정에서 통신사 지정해서 인터넷이나 TV 이용하시죠. 이처럼 관공서에서도 전용 회선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회선 사용료가 100억 원대이다 보니 경상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전용 회선망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와 각 시군이 이용하는 관공서 전용 정보통신망 사업자는 KT 회선망을 통해 인터넷과 전화를 쓰거나 영상회의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5년 계약이 끝나는 내년 2월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새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는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업자 선정 기준이 담긴 공고 내용에 대해 10여일의 이의 제기와 수정 기간을 줘야 하는데 하루 만에 끝내 공정성을 잃었고 통상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올 하반기에 새 사업자 선정 작업을 하는데 이를 앞당겨서 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평가 항목의 배점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최근 1년 내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았으면 1.5점의 감점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SK, LG 양사가 해당되는데 가격 경쟁 없이 기술 점수로만 평가하는 이번 입찰에서 1.5점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관공서의 경우 0.1점에서 0.4점 정도로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양사는 주장합니다. 더구나 KT 역시 양사와 같은 사건으로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았지만
사건 판결이 양사에 앞서 나는 바람에 이번 감점을 피했다는 점에서 양사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지금 진행 중인데 5월 29일까지 제한사 마감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은 법원의 입찰 진행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소송. 경상북도는 1.5점 감점은 최고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 문제가 없고 사업자 선정을 앞당긴 것도 KT 외 다른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회선 설치 기간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4번째 하고 있습니다. 4번째 하고 있는데 4번째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 왔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그런 행태는 전혀 아닙니다. 새 사업자가 받게 될 앞으로 5년간의 회선 사용료는 143억 원. 법적 대응으로 번진 사업자 선정 과정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지난 13일에도 안동과 영양 지역에 강풍과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잇따른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사실상 올해 농사를 포기하면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잎담배와 고추 3만여 제곱미터를 재배하고 있는 안동시 와릉면 한 농가의 담배밭입니다. 잎이 뚫리고 찢어지면서 쑥대밭이 됐습니다. 고르게 남아있는 잎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새로 심기에도 늦었고 마땅한 대체 작목도 없어 사실상 올 담배 농사는 폐농입니다. 사정은 고추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박에 맞아 원줄기가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새로 심으려면 생산비가 더 들어가고 그대로 키울 수밖에 없지만 수확량 감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잎담배는 보험 상품이 아예 없는 데다 고추 농사 역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6월 20일경부터 수확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이래 버리니까 뭐 어떻게 뭐 막막하다 소리밖에 못 합니다. 지금 대체 작물도 지금 마땅한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요. 사과 역시 우박을 맞아 대부분 열매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적과가 끝나기 전 우박을 맞아 피해 열매는 쏟아내면 피해가 덜 하다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 13일 안동과 영양 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현재까지 사과 150헥타르, 고추 30헥타르 등 185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난 가운데 정밀 조사 시 피해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농가인은 대파대와 농약대 전체 피해율이 50% 이상 발생하면 생계비가 지원되지만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대책법에는 이 농가에서 만족할 그 수준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재대책법 개정을 건의코자 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지난달에도 청송과 영양 지역에 우박이 내려 63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시민축제인 2017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 이달 27일과 28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국제보상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서성내거리에서 종각내거리까지 2km 구간에서 열리는 컬러풀 퍼레이드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107개 팀 6,700여 명이 참여하는데 첫날인 27일 오후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됩니다. 거리 공연의 구간은 중앙내거리에서 종각내거리까지 6개 구역으로 나눠 해외 공연팀과 뮤지컬, 시민예술 공연과 푸드트럭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됩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요즘 학교에 가보면 학생 참여 수업이 크게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달라진 교실에 맞춰서 어떻게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지 고민하는 교사들을 만나봤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 20명의 아이들이 태블릿 PC로 도시 발달 관련 정보를 찾아 공유하는 동안 교사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모든 여행을 떠나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질문을 다른 교사의 수업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던 교사들은 공개 수업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1학년을 맡고 있는데 제가 하던 수업에서의 어떤 학생들의 모습과 굉장히 또 차별화되게 학생들이 차분하게 집중도 있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말을 많이 하고 학생들은 말을
적게 했던 것 같은데 방금 봤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주도로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말을 해서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출산 기조 속에 한 교실당 20명 안팎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학생 하나하나 눈을 맞추며 수업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학생 간 편차는 갈수록 커지면서 고민도 깊어집니다. 사교육을 좀 많이 하고 선행학습을 하고 오니까 재미없어하고 지루해하고 너무 쉬워하는 아이도 있는 반면에 조금 또 어려워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정과 학교가 서로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많이 지도하는 데 좀 쉬운데 가정에서 좀 지도가 안 될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도하는 데 조금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회 변화만큼이나 빠르게 달라지는 교실. 교사들은 학생들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매를덤과 동시에 아이들이 모두가 재합이 되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인성적으로 말로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말솜씨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공교육이 위협받는 시대,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과 연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차순자 대구시 의원이 여전히 의원직을 지키고 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시민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대구시 의회의 태도라면서 지역 여론이 차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의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서 계속 머뭇거리며 시민을 우롱한다면 대구시 의장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설공단에 따르면 올 1분기 신천둔치 쓰레기 발생량은 5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4톤, 5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은 신천둔치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펼치면서 신천둔치에 설치된 쓰레기통 55개를 철거했고 올 10월까지 13개의 쓰레기통을 추가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설공단은 쓰레기 발생량이 줄면서 쓰레기 처리 비용 역시 1,600만 원가량 줄었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휠 베어링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인 일진그룹과 오늘 오전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따라 일진그룹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자동차 분야 사업이 가시화되면 대구 지역에 투자해서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일진그룹은 국내 4개 계열사와 해외 11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2조 5천여억 원에 달하는 휠 베어링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어제 대구시청에서 2017년도 대구 지역 사회공헌기금으로 36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난 2014년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는 2013년 경북대 어린이병원에 1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사회공헌기금을 늘려서 지난해 31억 원, 올해는 3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실버카트 보급과 가스 타이머콕 설치 사업을 새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신고, 신고서 우편 제출 등의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소득세만 내고 개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이 지내거나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4곳에 4억 원을 들여서 녹색 나무숲을 조성합니다. 녹색 나무숲이 만들어지는 곳은 갓바위 치매센터와 보금 양로원, SOS 아동보호센터와 늘푸른 실버타운으로 이용객뿐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75억 원을 지원받아 나눔숲 50여 곳을 조성해 왔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지만 공기의 질은 대체로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바람의 방향이 차가운 북서풍에서 온화한 남서풍으로 바뀌고 바람의 세기도 약해지면서 날이 갈수록 기온도 오르겠는데요. 다만 오늘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지역 곳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5도, 청도 9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 대구가 23도, 청도 22도 예상됩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8도, 낮 기온 22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기온은 13도로 출발해 한낮엔 23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20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날이 갈수록 기온도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